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일입니다. 자, 오늘은 72회에 치러진 한능검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회는 1급 합격률이 25%고요. 그 다음에 전체 3급까지 볼 때 55%예요. 그래서 약간은 난도가 있었던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선사 쪽에 한 문제가 무조건 배정되어 있죠. 자, 보면 가시대의 생활 모습 옳은 것은 써 있는데 토기 보시면은 민문이 토기, 미민, 붉은간, 그 다음에 반달돌가까지 어느 시대죠? 청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내용 보시면 사유재산, 계급, 탄화된 쌀, 벼농사, 선사는 거의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청동기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동굴이나 막집에 산다. 이거는 구석기죠. 그 다음에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숙주한다. 우리 무덤 비교할 때는 청동기랑 철기 비교인데 청동기 무덤의 특징은 돌자 들어가죠. 고인돌, 돌널, 돌무지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경목축의 시작은 신석기. 그 다음에 호미, 쇠스랑, 철제농기구는 당연히 철기. 그 다음에 주먹도끼, 찍개, 개자 들어가면은 구석기, 굴자 들어가면 우리 돌자 들어가면 신석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자, 함께 성장하는 한국사 수업. 네. 정치 보시면은 관료 조직 나와요. 고조선 나올 때 거의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건데, 상대부 장군, 이런 관료 조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중개무역에다가 8조법까지 힌트는 되게 넉넉하죠. 고조선이에요. 네, 고조선. 자, 1번. 임신석이 석은 두 명의 화랑이 서자, 동그라미, 서약을 했다. 국가에 대한 충성,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네, 이거는 신라죠. 화랑이니까. 칠지도 하면 근초광이 일본 왕한테 던져준 칼이에요. 백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는 왕검성이다. 왕검성의 위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다. 그렇죠. 고조선 관련된 얘기는 정답은 3번이죠. 요 문제도 좀 평이하죠. 10월 달에 동맹하면 용맹, 동맹, 싸움 많이 하는 고구려. 그냥 화백회의 하면은, 네, 요거는, 신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가나 사이의 사실, 2점짜리 문제고요. 가나 사이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요런 문제 좀 어렵죠. 자, 볼게요. 겨울에 백제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입해서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고, 사유 동그라미. 고국 원앙인데 사유가 날아오는 화살 유시에 맞아 숨졌다라는 거. 자, 이거 언제냐? 요거는 우리 시기로 볼 때 4세기. 왕은 누구? 근초고왕 내용이죠. 그죠? 4세기.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정월에 백제 고구려가 서로 치고받는다. 이때 이런 틈을 타서 이사부가 두 개 성을 빼앗았구나. 요거는 이게 신라의 배신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몇 세기냐? 신라가 6세기 가면 성왕과 진흥왕이 동맹 상태였는데 동맹해서 고구려를 치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요 사이의 일을 딱 묻는 거예요. 제가 요 정도로 한 이유가 선지들이 좀 쉬워요. 여러분 기벌포 전투하면 통일과정이니까 뒤에 7세기로 보내야죠. 그 다음에 국내성 평양성 천도하면 5세기에 고구려 5세기의 왕을 보자. 광개토, 장수. 자, 그러면 5세기 평양천도 하면은 우리 장수왕 얘기죠. 5세기 얘기죠. 정답은 2번이죠. 개백 나온다 황산벌 통일과정 뒤로 보내자 7세기. 연기소문의 정변 역시 수나라 당나라 싸움. 그죠? 그때 나오니까 7세기. 자, 그 다음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에 동맹을 체결했다. 역시 통일과정이니까 다 뒤로 빼야겠죠. 선지들이 다 7세기 선지예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좀 보여드리면 삼국간의 항쟁 2, 3, 4는 깃털 다지는 기간, 4, 5, 6은 우리끼리 전성기 놀이하는 기간. 우리끼리 전성기 놀이한다는 얘기는 중국은 분열기, 위진, 남북조, 그리고 6세기 말에 수나라, 7세기 초에 당나라, 입구에서 고구려가 싸운다, 여수, 여당전쟁, 그리고 나서 삼국간의 통일 과정이 쭉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는 전부 다 이쪽 내용이에요, 이쪽.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써 있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 써 있는데 요거는 백제의 수도 이전을 보여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백제 수도 볼 때는 첫 수도는 한성.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도는 웅진. 네, 그리고 마지막은 사비.
웅진하면은 우리 공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비하면은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주요 도시 가운데 우리 익산도 있어요, 익산. 그리고 요 문제에서 묻고 있진 않지만, 백제 역사지구 하면 이 모든 곳이냐? 아니다. 어디 빼야 된다? 한성을 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보면, 갑원은 지금 풍납동, 풍납토성, 석촌동 구분 써 있으니까 갑원은 서울, 한성. 그 다음에 남원은 무령왕릉 써 있으니까 공주. 네. 그 다음에, 답원은 부소산성, 부동그라미, 이건 부여. 해서 요 세 개 수를 쭉 묻는 거죠. 사실 표가 좀 거슬리는 게, 한성, 그 다음에 금강 쪽 내려가서 공주, 웅진. 그 강하류로 조금 더 내려서 부여. 부여 공주 볼 때 위치가 공주 왼쪽에 있거든요, 부여가. 근데 여기는 약간 오른쪽으로 빼놨죠? 그렇죠? 저는 좀 이런 게 좀 거슬려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보면, 먼저 1번. 고구려에서 온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다. 1번 선지. 맞아요. 네, 그리고 문주왕은 웅진천도 공주? 네, 요것도 맞죠? 그죠? 계로왕의 전사 아들 문주왕이 웅진천도했다. 맞고요. 자, 그리고 공주 지역에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 있다. 거기 벽돌 무덤이 두 기가 있는데 송산리 6호분이랑 이른바 무령왕릉이라 불리는 7번째 무령왕릉이라 불리는 7번째 무덤이 있죠. 그렇죠? 중국 남조 영향받은 벽돌 무덤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국리 5층 턱탑 왕동그라미 이응에서 이건 어디냐? 익산이에요. 4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보시면은 부여 쪽에 발견된 게 뭐가 있나? 금동대학로가 있죠? 그래서 부여 쪽에는 우리 금동대학로도 있고요. 주요 탑 가운데는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있어요. 네. 익산에는 미륵사도 있고 미륵사지 석탑도 있죠? 네, 미륵사지 석탑. 네, 그래서 주요 도시만 딱 물은 문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국가 물어보는 문제는 좀 쉽죠. 자, 이것은 쌍용총 벽화의 계마무사 부분의 모사도이다. 안악사모분 같은 고분들이 있고요. 자, 이거 뭐냐? 이게 고구려 쪽의 무덤이죠. 고구려 굴식돌방 무덤들이에요. 네, 고구려. 1번, 태학과 경당을 두어. 중앙에는 태학이 있어, 지방에는 경당이 있어. 교육기관, 고구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특히나 태학의 경우에는 불태율에서 4세기 소수리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골품하면 신라, 그 다음에 양계 병마사 하면 고려, 안찰사, 병마사, 고려죠. 그 다음에 정사 암회의는 백제, 그 다음에 사출도 하면 초기국가, 부여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정문서 또는 촌락문서, 수치체제의 특징. 그럼 어느 시대냐? 신라 중에 통인신라. 서시남시 설치 써 있고요. 통인신라에 대한 설명 묻는 건데 1번 상평창 물가조절 의창 상평창 이거 언제 나와요? 고려 들어가서 체제 완성 성종할 때 나오죠. 고려예요. 은병도 고려죠. 그렇죠? 고액카페 은병 약간 호리병처럼 생긴. 그 다음에 진대법 하면은 저기 앞에 우리 이세기 고국초랑 해서 고구려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덩이세 수출, 랑랑, 외, 큐슈하면 가야. 가야보다 앞에는 사망 가운데 변한. 그 다음에 5번 선지. 울사랑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한다 써 있는데, 신라의 대표적인 무역항이 당항성. 그 다음에 경주의 외항, 울사랑. 네, 이런 게 키워드가 되죠. 네, 통일신라 문제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밑줄 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발해 쪽의 문제는 뭐 8번 전후. 8번일 때가 제일 많은데, 그 전후로도 문제가 한 문제는 꼭 있어요. 자, 볼게요. 밑줄 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 정해공주 나왔고, 그 다음에 황상이란 표현 보이고, 그쵸? 이게 국가를 물어보면 발해가 되고요. 발해 중에 왕을 묻는다 하면은 세 번째인 문학을 묻는 문제인데 지금 국가만 물었죠? 발해. 이런 경우에 정답으로 제일 잘 가는 게 발해 쪽은 뭐예요? 주문중이에요. 그죠? 발해 주문중 하면 뭐냐? 주자감, 대학교, 문적원, 서적관리, 중정대, 감찰기구. 요게 제일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것들. 주자감, 문적원, 중정대.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1번. 서경을 중시에 100일 머물러 북진의 전진기지로 이거는 고려 태조예요. 훈요 10조 내용이죠. 정당성의 장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중심 장관. 대내상의 국정을 총괄해. 네, 이거 어디예요? 발해죠? 정답은 2번.
영락하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구서당 십정하면은 통일되고 나서 신문왕이 군대 조직을 개편한 거죠. 그 다음에 독서사북가 하면은 신라 하대 원서왕이죠. 네, 정답은 발해 전체 문제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편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옳은 것은 화면에 표시된 부분은 진성여왕 때 유포된 글이다. 진성여왕 체크.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기 좀 쉬운 힌트들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고 뭐 위홍 보이는데 진성여왕에서 끝내세요. 진성여왕. 진성여왕 언제냐면 중앙의 왕이 다툼이 신라 하대로 가면 지방으로 확산. 그때 나오는 게 김원창, 그 다음에 장보고가 있을 거고, 그리고 9세기 말에 전국적 봉기하게 되면 백성들이 정말 성질났구나. 진짜 성질났다. 진성여왕, 진성왕. 딱 요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키워드를 찾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 말이기 때문에 좁혀서 내면은 진성여왕 키워드를 찾는 거고요. 조금 넓히면은 앞에 김원창, 장보고부터 올 수 있을 거예요. 신라 말. 자, 볼게요. 김음돌은 신라 중대 신문왕이죠. 김삼이후 12 연합팀 언제 나와요? 이거는 저기 고려 무신집권기 이민 때죠. 고려로 가야 돼요. 3번 원종애노.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진성여왕 때는 원래 원종 애노의 남부터 출발해서 원종 애노,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전국적 봉기. 원종 애노, 빨간 바지 적고적,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 기타 3대목,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진성여왕 때죠. 사실 그 각간 위용이라는 사람이 언제 언급돼야면 3대목 얘기할 때 언급돼요. 대구화상 각간 위용이 3대목이라는 한 가지 밀편차네요. 근데 지금 남아있진 않습니다. 자, 암튼 정답은 3번이고요. 김유신 나오면 통일쯤 되겠죠? 그죠? 비담해남 진압하면 통일 직전에 선덕여왕 때고요. 복신도침하면 언제냐? 이거는 통일 과정에 백제 망하면, 백제 부흥운동, 복신, 도침, 흑치상지, 뭐 그때 얘기죠. 그러니까 신라 말 키워드만 딱 챙기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나라가 바뀔 때는 여러분 넘어가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후삼국 통일 과정, 이쪽에서는 순서 또는 인물 문제. 그러니까 순서가 나오면 3점, 인물이 나오면 보통 2점. 이렇게 되게 잘 나오는 파트인데 일단 사료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 지금 나는 포석정지에 와 있는데 경혜왕이 연애를 벌이다가 가해 습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경혜왕의 죽음, 네, 경혜왕의 죽음. 누가 죽였냐 하면은 견훤이 죽였죠. 견훤. 그래서 다음 인물은 누구냐? 견훤. 경혜왕의 죽음. 그래서 애공해서 경혜왕의 죽음 다음에 공산전투. 왕건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왕건이 이제 자기가 죽을 뻔했죠. 패전. 그리고 이후에 고창전투에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공산전투에서 고려에게 또 대승을 거뒀다. 견훤 문제죠. 사실 견훤을 출제하면 제일 잘 나오는 게 견훤이 우리나라 좋은 땅을 초반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제일 탁월해요. 그걸 바탕으로 중국과 교류한다. 5월, 후당, 5대 식국들과 통교해서 어떤 직을 받았다. 이걸 제일 잘 주긴 해요. 근데 그 선지가 있나 없나 한번 보자고요. 1번, 훈유 10조는 왕건이죠. 그 다음에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써 있는데 1호 사심관 이거는 마지막 왕.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끝까지 못 챙기다가 고려에 항복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금마저에서 미륵사를 창건했다. 미륵사는 우리 저기 앞에 금마저, 익산, 미륵사 하면 7세기 무왕 때 얘기예요. 자, 그 한참 앞에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완산주를 도읍으로 나라 세웠다. 그렇죠? 무진주에서 봉기했고요. 완산주에서 처음 건국을 하고요. 정답은 4번인데 우리가 다음 문제를 대비한다면 5월 등과 통교했다. 5월 후당 중국의 5대 식국과 통교했다. 그게 누구다? 견훤이다라는 선지까지 기억하시고 정답은 4번 광평성. 네, 누구예요? 궁예죠. 궁예는 약간 불안증이 있죠. 그렇죠? 송악에서 철원으로 가. 이름도 바꿔 마진, 태봉. 연호도 계속 바꿔. 그렇죠? 그리고 미쳤어. 미치광이야. 그래서 관령관청 뭐 있는 거야? 광평성이 있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탑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고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1번. 분황사 모전석탑. 선지 보니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다란이경이 나왔다 하면 우리 통일되고 들어가서 이른바 불국사 3층 석탑이라 불리는 석가탑에서 나왔죠. 그죠? 요거. 현존 세계 최고 미음, 목판 인쇄물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탑신의 소정방에 글을 썼다, 낙서했다. 내가 백제를 평정했지, 없앴지. 평제탑이라는 오명이 있는 정림사지 5층석 탑이에요. 2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짜장의 권위로 건립되는 건 뭐예요? 황룡사, 구충목탑이죠. 황룡사는 진흥왕 때, 구충목탑은 선덕여왕 때 건의한 건 짜장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써 있는데, 야, 요게 바로 가번의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벽돌로가 아니라 돌을 벽돌처럼 만들어서, 다듬어서. 자, 그 다음에, 정답 선지는 좀 쉬운데, 쌍봉사 철감선사탑, 얘만 좀 다르게 생겼는데, 요게 승탑이죠. 승탑은 뭐랑 관련됐어요? 선종이죠. 스님이 수행을 많이 하면, 나중에 화장하면, 몸에서 드래곤볼 사리가 나오죠. 그 사리 봉환탑이 이거죠. 그래서 선종 영양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기간에 사실 옳은 것은 12목의 설치, 그 다음에 의창의 설치, 주인을 욕하면 다시 노비가 되게 한다. 노비, 환천법, 그리고 개경에 국자감을 뒀다. 여러분, 모든 제도는 다 어느 왕에 몰려 있어요? 고려는 성종이죠. 요 문제부터는 완전 고려예요. 고려. 고려하면은 머릿속에 요 표를 떠올리세요. 고려는 총 5개씩이 지배계층에 따라 호족,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지배계층에 따라 호, 문무, 권, 신. 무신집권기 뒤에 40년 몽골이랑 싸운다. 대몽, 항쟁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 그 중에 첫 번째 초기왕이 없죠. 초기왕을 누구 낼까 그러면 태조단독. 태조사후 왕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끌어올려. 광종, 성종. 그죠? 요거.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문제는 성종 문제고요. 1번. 관악진흥책 양현고의 설치. 여러분, 관악진흥책은 태해정, 광경성 조금 더 갈까? 목현하고. 중기전성기 문종부터 문숙예인 할 텐데, 문종 때 최충이 은퇴하고 학원을 차리고요. 그것 때문에 관악진흥책이 이어서 숙종, 예종, 인종 하면서 나오는 거죠. 틀렸죠? 지금 물어보는 건 성종 묻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광독준풍 하면 누가 봐도 광종 같은 정책, 광자, 동그라미, 과거제. 네. 누가 봐도 광종 같은 정책, 과거제, 공복제도, 연호는 광덕준풍, 광종이죠. 그 다음에 주전도감은 동전을 주주하는 임시기구 해서 문종 아들 주활동식이 숙종 때 의천에 건의해서 얘도 뒤로 빠져야죠. 그 다음에 정계랑 계백유서 이거는 신하들한테 남긴 거예요. 이건 누가? 왕건이. 왕건은 훈요 10조. 왕건, 정계랑 계백유서. 그 다음에 5번.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렇죠. 성종 때는 여러분 성종보다 중요한 누가 필요해요? 최승로가 필요하죠. 최승로의 건의 시무 28조. 그렇죠? 네. 그래서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고려는 대외정책 진짜 끊이지 않게 시험을 내죠.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옳은 것은 초조대장경. 현종이 피난을 가고 개경이 함락되자 부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만들었다. 초조대장경 언제 만드냐? 자, 고려의 첫 번째 들어온 외침. 이거는 누가 일으켰냐? 우리나라 위에서 왼쪽에 사는 민족을 우리는 시종일관 거란이라고 하고요. 거란의 나라 이름이 요 나라죠. 그렇죠? 거란의 1차 침입, 성종이 성종에게 서희의 말싸움. 2, 3차는 진짜 싸움, 누구 때? 현종. 그래서 이때 실록이 불타서 다시 만드는 7대 실록, 진짜 전쟁이다, 부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자 나오는 게 초조대장경이 되는 거죠. 2, 3차 진짜 싸움 때, 요때. 그럼 다음 민족은 거란이에요, 거란. 그럼 거란과는 1차, 2차, 3차 확인하시고 앞쪽에도 사건이 있는데 태조 때 낙타 선물로 줬는데 굶겨 죽였죠, 우리가? 만부교 사건. 그리고 태해정에서 그들을 막기 위한 부대를 조직해요. 그게 뭐죠? 광군이죠. 이런 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부교 사건, 그 다음에 광군, 그 다음에 1, 2, 3차, 여기까지가 거란 관련된 얘기. 거란은 우리나라 위에서 왼쪽에 살고 있는 그들이다. 자, 그러면 볼게요. 동북구성 윤관 나오면 두 번째 여진이죠. 화통도감이랑 2번, 4번에 박위 나오는데 이건 왜구와의 전쟁 저기 뒤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철령 위 설치에 반발, 요동정보를 추진한다. 명나라가 철령 이북을 내놓으라고 철령 위 설치 통보를 저기 뒤에 우왕 때 하게 되죠. 그죠? 자, 정답은 3번이 될 텐데, 광군 또는 광군 앞에 만북의 사건, 이런 게 거란과의 전쟁의 키워드다. 정답은 3번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것은 인물 문제인데요. 숙종 때 뭐 합격을 했다. 의종 때까지 활동했다.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얼굴 봐도 잘 모르겠고. 그의 대표적인 활동은, 이거 보니까 알겠네요. 뭐죠? 삼국사기의 편찬. 그러니까 숫자를 막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억의 공간, 여기다가 집어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한국사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호족, 두 번째는 문벌귀족. 문벌귀족은 보수적이다. 이들의 보수성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해서 완전 끝날 때 저기 후반에 모순 1, 이자겸에 난 모순 2,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이걸 진압하고 왕명을 받아 김무식이 A급 역사서를 쓴다. 그게 바로 삼국사기의 편찬이 되고요. 지금 나온 건 삼국사기 누구? 김무식. 그죠? 자, 1번. 봉사 10조는 우리 무신집권기 최충원이 왕한테 올린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개혁안이에요. 그냥 올린 거. 그 다음에 관군을 이끌고 묘청을 진압했다. 진압하고 나서 왕명받아서 삼국사기 편찬한다. 그게 바로 김무식이죠. 자, 정답은 2번. 만권당 원의 유학자들 교류한다. 만권당에서 교류해요. 그러면 뒤로 가서 충선왕이고요. 이때 이재현이 뭐 조맹부랑 교류합니다. 이런 게 후반에 나올 거라고요. 불시잡변은 아예 나라가 다르죠. 조선 들어갈 때 정도전이에요. 그죠? 불교 비판서. 그 다음에 구제학당 하면은 요기. 자, 고려 중기 딱 중간에 전성기 문종. 그 문종 때 최충이 은퇴하고 학원 차려. 문헌공도 또는 구제학당. 이것 때문에 관악진흥책이 이어지는 거죠. 한능검에서 왕을 디테일하게 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요기를 의외로 좀 내요. 그죠? 관악진흥책. 문종 때 최충이 은퇴하고 학원 차리고 이어서 관악진흥책, 숙종 때 뭐 서적포, 예종 때 양형고칠제 이런 거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3점짜리 문제 좀 안정적으로 맞고 가죠. 네. 자, 정답은 우리 김무식 문제였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4번 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른 것은? 자, 가번 먼저. 문제가 3점짜리네요. 가, 왕이 먼저 나라 안의 신하들을 권유해서 개경으로 환도하겠다. 개경환도의 미주라세요. 밑에 제가 요 표 다시 그릴게요. 고려를 5개 시기로 쭉 보자.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무신집권기 뒤에 40년 몽골이랑 싸운다. 대몽, 항쟁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 자, 먼저 가번 보면 개경환도 나오는데 개경환도는 여기죠. 강화천도에다가 버팅기다가 결국에 항복, 개경환도. 구체적인 연도는 뭐 1270인데 그냥 딱 여기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키자. 조이총에 난 여러분 무신집권기 전국족본기 중에 조이총은 언제예요? 김교조망에서 조이총 언제? 정중부 때 완전 앞이에요. 정중부가 첫 번째 최고 권력자죠. 나는 여기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은 백간이 최후의 집에 나가.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니까 정방 인사권 담당 기구인데 최후 나오면 정중부 경대승 이의면 최충원 최후에서 다 여기 되겠죠. 그래서 순서 볼 때 나, 다, 가.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자 기본 순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정중부가 먼저고 최충원 최후가 뒤쪽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개경 환도가 될 것이다. 해서 나다가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안에 넣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밑줄 긋은 시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항상 나라 후반에는 사회현상 같은 거 내기 너무 좋거든요. 볼게요. 이 그림은 공민왕, 그의 왕비 노국공주. 자, 그리고 맞아. 이 시기에는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이르는 이 시기가 뭐지 하면 호, 문무, 권, 신할 때 권문세족 활동한 원간섭기가 되겠죠? 그 원나라가 잘 나갔는데 100년을 못 채우고 꺾인다. 그때 반원 정책을 누가 했더라 하면은 공민왕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1번. 권문세족이 도 평의사사를 장악한다. 그렇죠. 그죠? 권문세족은
백성이 땅을 뺏는다. 그 다음에 노비로 만든다, 백성을. 그리고 관령관청이 도병마사가 이름 바뀌어서 도평의사사가 되더라. 권문세족의 키워드. 정답은 1번. 기타 원간섭기 일반 사회상 주면서 뭐 변발했네, 호복을 입었네, 그죠? 뭐 조언이 유행하네. 왜냐면 공료로 끌려가니까. 이런 단어들을 주면서 다음 시기를 물을 거라고요. 그죠? 정답은 1번. 정감록은 언제 유행할까요? 이씨 왕조 망해.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그게 언제냐? 조선 후기 19세기 세도정치 때 유행해요. 세도정치 키워드. 키워드는 제가 따로 다 정리해 드릴 텐데 그 시기에만 해당되는 키워드만 의미가 있어요. 다 해당되는 건 의미 없고. 2번은 조선 후기 19세기예요. 강조의 정변 언제냐? 강조가 뭐 했다? 목종 치고, 목 치고 현종을 앉혔다. 그렇죠? 그죠? 쪽이 앞쪽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김보당에 난 김 점 찍고 김교조망에서 무신집권기 정중부 때입니다. 요 앞쪽이에요. 그 다음 5번에 교정도감 나오는데, 자,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는 중방이에요. 근데 중방체제 쭉 가다가 불안불안해. 그래서 최충원이 새로 만든 게 뭐다? 교정도감. 최씨 고정, 최씨 고정. 교정도감. 이거는 무신집권기 최충원이죠. 4, 5번은 무신집권기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국가 전체를 묻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분위기상 고대 다 내고 고려 다 내고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고려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려죠. 자, 그럼 보면 송나라랑 교류했고요. 서극이, 그리고 뭐 책을 썼는데 예성항, 예성강 이런 표현까지 어디? 고려. 1번 솔빈부의 말은 우리 발의 특산물이에요. 1번 X. 송상 나온다. 만상, 내상, 송상, 사상들이 막 나온다. 언제? 상업의 발달,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관용상점 나오는데, 여러분 고려는, 조선은 상업을 누르죠. 억상. 근데 고려는 상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화폐도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가계를 직접 운영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관영상점 또는 국영점포에서 국가가 지금 뭐 한대요? 운영한다고요. 이거는 고려시대 키워드예요. 조선은 억상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집마다 약탈경제 증거, 부경이 있구나. 어디? 주로 뺏어먹는 나라 고구려죠. 그 다음에 5번 광산경영. 광산경영이 막 활성화돼 경영 전문가 덕대가 있어. 언제? 조선 후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사진 문제네요. 각 국가의 탑으로 오른 것은 아마도 흐름상 고려일 거예요. 보겠습니다. 원래 개성에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고 나중에 원각사지 십층석탑에 영향을 줬대요. 자, 이 탑 뭐냐? 딱 봐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나라 영향이고요. 이거는 경천사지 십층석탑이에요. 고려 탑을 볼 땐 여러분 세 개만 잘 보시면 돼요. 전기 때는 월정사 팔각 9층석탑이 있는데 월정사 팔각 9층석탑. 요거는 전기니까 누구? 교류한 나라. 송의 영향. 후기 때는 경천사지 10층에서 지금 나온 사진이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있고요. 요거는 원의 영향이다 라고 하고 이게 이어지는 게 이제 원각사지 10층석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사려주고 요거 찾아라 라는 문제고요. 네. 자, 탑은 제가 나중에 사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자, 정답은 3번. 요게 바로 월정사 팔각구층이 되어 있고 1번의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가 석가탑이라 불리는 불국사 3층. 2번은 배경을 다 날렸는데 정림사지 5층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딱 봐도 사자 4마리가 탑을 이고 있어요. 화엄사, 사사자 3층.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탑이 좀 약간 무너진 부분이 특징인데 이거 다 복원을 했죠. 이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고려는 딱 요 두 개만 잘 기억하세요. 두 개만. 그죠? 요거 모양도 좀 봐야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부터는 조선 문제고요. 고려는 지배 세력에 따라서 5개 시기인데 조선의 경우에는 100년 단위로 쭉 끊어서 기본표를 그린 다음에 넣는 연습하자고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조선은 100년 단위로 첫 번째 15, 그 다음에 16, 17, 18, 19 100년 단위로 쭉 끊고
분기점에 해당되는 게 중종, 광해군, 숙종, 순종. 그래서 광해군 전후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앞에는 전기, 뒤에는 후기가 될 것이다. 요게 딱 기본표고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바로 볼게요. 조선에 들어오면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초기왕의 업적인데요. 밑줄 친 임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네 들었는가? 임금께서 민무구, 민씨들 자결을 명했다. 그리고 어린 세자를 이용해 권세를 잡으려고 했다는 죄로 귀양을 보냈었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도 들었네. 중전마마의 동생으로 임금께서 정도전을 수청할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지 쭉 써있죠. 그래서 처남들 수청했다 누구냐? 태종이에요. 우리가 초기왕의 업적 할 때 초기왕의 업적?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여기까지가 초기왕의 업적 시험 문제고요. 그중에 누구 문제? 태종 문제.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처남, 개국공신, 정도전 가리지 않고 죽였구나. 그죠? 태종 문제죠. 1번. 역분전은 고려 태조예요. 고려죠 또. 1번 X. 그 다음에 여러분 문화사 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은요 세종, 성종, 묶음이 많아요. 근데 아닌 것 중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이건데, 자, 주자서를 두고 개미자를 주조했다. 개자 동그라미. 태종은 이방원 사람을 많이 죽였어. 개야. 개미자. 그리고 아들인 세종은 업적이 많아. 갑이야. 갑인자. 요 두 가지는 묶어서 기억하세요. 태종은 개야. 세종은 갑이야. 태종, 세종. 비교. 그죠? 정답은 2번이에요. 정치도감은 고려 충목왕이고요. 고려예요. 구왕찬료는 요거는 조선은 15세기 제도가 만들어지다가 완성된 게 유지가 된다. 근데 16세기 들어가면 모든 면에서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무너짐의 시작이 중종, 심화되면 명종. 그래서 구왕찬료는 왕은 명종 때인데 그냥 16세기라고 기억하고요. 이 책의 뜻을 보세요. 구황. 황이 가무는 거예요. 가뭄에서 구해준다. 농사가 안 됐을 때 구해준다.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썼겠죠. 그죠? 16세기. 자, 그 다음에 유자강의 고변으로 남이를 처형했다 써 있는데 뭐 요것도 뭐 관련 없죠. 그죠? 여기는 뭐 16세기 쪽, 요쪽 넘어갈 때 얘기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9번 보길게요. 가 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뭐 만리제로 써 있고요. 뭐 최만리가 살았다 써 있고, 네 번째 줄에 세종이 학문 연구 편찬 사업 수행하도록 이걸 설치했다. 세종의 학술기구 뭐예요? 쥐편전이죠. 그죠? 최만리가 언제 등장하냐면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심지어 집현전 학자들도 반대하더라. 그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있구나. 근데 우리가 세종 때 학술하니까 집현전이다까지만 보면 되겠죠. 자, 집현전 볼게요. 1번 은대에 써 있는데 은대는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왕의 비서기고. 되게 잘 나오죠? 전문 강좌 7제 하면은 양형고 7제 해서 고려 관악진흥책 할 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고려 3사는 단순 회계기구인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종 복위운동 계기로 세조가 없앴구나. 자, 여러분, 세조가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좋은데 세조가 두 개 기관 없어요. 집현전 없앴다, 또 유양소 없앴다. 왜 없앴어 하면 집현전을 없앤 이유는 집현전 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단종 복위운동을 해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유양소 왜 없앴어 하면 셰 뭐죠? 이시의 난 때문에 중앙집권 강화하니까 지방에 이시해가 반란 일으켰다. 그 뒷배경이 지방의회 유양소다. 그래서 유양소를 없애는 거죠. 이셰. 그죠? 그래서 집현전 없애, 유양소 없애. 근데 둘 다 부활은 같이 부활. 언제 왕은? 성종 때. 근데 집현전은 아예 다른 기관 홍문관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대사성의 밑줄, 대사성 하면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대사성, 성균관 제일 높은 게 성균관, 대사성. 이렇게 계속 좀 읽으세요. 성균관, 대사성.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기왕의 업적 문제가 딱 보니까 벌써 두 문제나 있네요. 20번. 다음 밑줄 친 전하, 재위기간, 왕 누구냐? 전하께서 성군을 이었으니 예약으로 태평 시절을 일으킬 때가 쭉쭉쭉 해서 마지막 줄이 힌트인데요. 책 이름이 나와요. 뭐죠? 악학개버. 제가 초기왕에 업적할 때
거의 세종성종 세트다라고 했죠. 음악 관련돼서는 세종성종이에요. 세종 때 여민락, 정감보,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악학개범, 음악학의 총망라, 집대석 이렇게 세트로 계속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오답선지도 잘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악학개범하면 왕은 성종이고요. 1번에 가래집납에 예점 찍고요. 예법 선대 가래집납은 예학의 정점에서 김장생이 쓴 건데 17세기예요. 우리가 예속논쟁, 그죠? 예학의 절정이죠. 그 무렵이거든요. 뒤로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너무 당연하네요. 경국대전의 시작은 세조, 완성반포는 성종. 그 다음에 외교문서 동문휘고 하면은, 외교문서 책이 몰려있다, 조선 후기. 18세기 왕 누구냐? 정조 때입니다. 정조는 학술군주라 책이 많죠? 정조예요. 자, 그 다음에 탕평비하면 영조고요. 그 다음에 이조전랑 때문에 김효원, 심의겸, 동인서인 싸웠네, 붕당이 시작됐네 하면 우리 선조인데 임진왜란 전 모습이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악학개범 성종, 그 다음에 바로 정답 가자. 성종이 왜 성종인가? 경국대전의 완성.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일단 사료를 보면 조선의 국왕 인종과 그의 왕비가 모셔졌는데 인종의 죽음은 윤원영, 윤임, 외척 간의 다툼이다. 권력 잡은 소윤, 윤원형이 대윤 쪽의 윤임을 공격했구나. 그죠? 윤씨들 간의 싸움이다. 대윤, 소윤. 외척 간의 다툼은 뭐예요? 을사사화죠. 그죠? 초기왕의 업적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4대 사화 쪽, 이쪽에서 내야 되는 거죠, 문제를.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조선의 15세기는 관악파 훈구의 시대고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끌어올리는 게 성종 때 처음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올라왔다 살림, 그리고 훈구랑 싸우겠죠. 그 네 차례 다툼이 무, 갑, 기, 을이라는 4대 사화가 되는 거죠. 여기가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럼 지금 을사사화 나오는데, 자, 연표에 넣어봅시다 하면, 우리 김효사화가 중종 때죠? 그렇죠? 조광조. 선조 즉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명종 즉위년에 무갑기 을 해서 을사사화. 여기는 여러분 순서 잘 봐야 돼요. 무갑기을. 또는 왕으로 연산군, 인물문제, 조광조 이런 거 잘 내는 거죠. 그래서 살림이 올라와서 네 차례 싸운 무갑기를 거치고 결국에 중앙을 장악했다. 언제? 선조 때. 그러면서 그들끼리 갈리는 게 이제 붕당 정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좀 채워넣을 수 있으면 순서가 더 잘 잡힐 거예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사로승구도는 어렵죠? 근데 에도 막부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가가 이게 뭐예요? 통신사죠. 임진왜란 마치고 일본이 국교제기 요청을 해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우리가 일단 포로 교환을 해요. 포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일본 막부 쇼군에게 통신사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통신사 내용이고요. 일본의 연행사, 그렇죠? 연행사, 영경가요란 얘기인데 이건 조선 후기 청으로 보내는 사절이에요. 조선이 있을 때 중국의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가 있죠? 명나라에 보내는 건 천자 만나러 가요. 조천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나라는 여진족, 만주족, 그들은 천자라고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연경가요, 연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점 치고 연경가요. 자, 그 다음에 2번.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다. 이거는 우리 근현대사 들어가서 이른바 신사유람단이라 불렸던 조사시찰단이에요. 아무튼 아니에요. 민영이계 같네. 그 다음에 홍영식이 같네 써 있는데, 이거는 미국과는 근현대사 쪽의 보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1번, 4번 두 개 묶은 다음에 전기 때 명으로가 천자 만나러 가 조천. 후기 때 청으로 가 영경가요, 연행사.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신사 기록물,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에요. 통신사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은 인제 강희안 특별전. 강희안 그림 아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조선 15세기의 그림을 보면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 몽유도 원도, 몽유도 원도가 있고요. 몽유도 원도. 그리고 나이 많은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고사 관수도가 있는데,
자, 그 중에 강희안의 그림은 고사관수도죠. 문이나가 강희안이 고사관수도. 자, 그러면 관련된 그림 쭉 보자 하면은 시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림만 얘기 드리면 2번 남녀가 함께 있죠? 풍속화인데 이거는 신윤복의 그림이에요. 자, 뭐 월화정인이라는데 이름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요게 나이 많은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엎드려서. 굉장히 그 허리 안 좋은 자세. 목에도 안 좋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요게 뭐냐? 요게 금강전도입니다. 그죠? 진경산수화에서 정선, 금강전도, 일왕제색 또 요 두 개 그림은 또 기억해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4번 볼까요? 밑줄근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으로 전란은 끝났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우리가 청한테 군신관계 꿇었네. 뭐죠? 병자호란이죠. 일단 왕을 볼 때 분기점이 중종 광해군. 17세기 딱 들어갈 때 광해군이 있다. 광해군부터 한 번에 볼까 하면 광해군 다음에 광인, 효, 현. 이 4명의 왕이 17세기 왕들인데 그중에 누구예요? 인조죠, 인조. 그죠? 인조. 인조 때는 정묘 병자호란이 있다라는 거. 그 중에 지금 청한테 패전했으니까 병자호란 얘기죠. 자, 볼게요.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건 세종 즉위년 기해동정이란 거고요. 저기 앞에죠. 당홍림 나오면 광해군이죠. 중리배교. 그죠? 적절하게 싸우다가 항복했구나. 자, 그 다음에 김준용, 광교산 전투 써 있는데 우리가 정묘 병제할 때 인조 때 보면 정묘호란 때는 요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화의가 체결됐죠. 근데 병자호란 때는 피난 가다 길이 막혀서 어디로 빠져요? 남한산성으로 빠졌고요. 거기서 뻗팅기다 항복하는데 왕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어. 그때 남한산성 주변에 광교산이 있다고요. 거기 근황병들, 왕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막 모여서 왕을 구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게 바로 김준용이라는 인물이에요.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헌, 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 얘기 나오면 정봉수 이립, 정묘호란, 병자 때는 없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부 다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가 의병이 제일 많죠?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신립이 탕금돼서 역시 임진왜란이 되겠죠. 조금 디테일하게 되면 정묘병자를 비교할 텐데 지금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임진왜란이 틀린 선지로 나왔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5번 볼게요.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박납의 폐단을 없애고자 선해청을 뒀고요. 자, 그리고 뭐 이원익, 이이, 유성룡 뭐 쭉 나오는데 자, 박납의 폐단. 공무를 납부할 때 납부를 방해한다. 박납의 폐단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다. 뭐가 되죠? 대동법이 되겠죠? 대동법. 자,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 양반 니들도 집집마다 모두 군포를 내. 호포제. 이건 대원군이에요.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묶으면 균역법이 영조 때 있는데 군포 두 필 부담이 너무 세다. 그렇죠? 그래서 한 필로 고르게 줄일게 균. 근데 줄이면 세금이 반토막 나니까 그 보완책이 필요해. 그게 결작,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이죠. 2번, 4번은 균역법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 써 있는데 이건 나라 출발할 때 앞쪽에 세종, 요때 세종 때 공법,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그때 나오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대동법은 특징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전금. 집집마다 내던 걸 땅으로 돌리자. 호세를 전세화. 현물납부를 가액납부로 바꾸자. 금납파. 금. 그러면 가액을 받아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조선판 조달청이 필요하다. 이름은 선해청. 거기서 고용하는 업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공인이다. 그래서 5번. 관청은 선해청. 여기서 물품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대동법 문제였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6번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뭐 서원은 되게 어렵죠. 그 위에 내용을 볼게요. 기축봉사를 올렸다. 이것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희빈 장씨 소생을 원자로 정한 것에 반대하다가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먹고 죽을 텐데, 자, 누구냐. 장희빈 아들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남인이 그게 바로 기사환국. 그때 서인이 반대했는데 이때 핵심 인물이 송시열. 그죠? 두 번째 환국이 되겠죠? 그죠? 유배가고 나중에 죽겠죠. 그 누구냐?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1번. 기의 송은 첫 번째 송인데 송시열은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서인은 군주 중심이에요? 신권 중심이에요? 군주 중심 남인, 신권 중심 서인. 그러면 신권 중심 왕을 무시하는 쪽 이들은 짧게 입자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년, 1년, 짧게 입자 1년, 효종이 죽었다 1차, 기의 송. 짧게 1년설 주장했다. 정답은 1번. 근데 여러분들한테 몇 년설 이런 거 안 바꿀 거라, 송시열이 자기빈 때문에 죽었지. 그리고 예송 논쟁할 때 그때도 서인의 핵심 인물이지 하면은 오답선지 딱 골라내면 충분하다고요. 일단 정답을, 한민검은 문장을 틀리게 안 내요. 자, 1번 확인했고요. 의산문답하면 묻고답하고 우주얘기, 홍대용. 양명학, 강화학파면 인물, 정제두. 추사체는 김정희죠. 추사 김정희. 그 다음에 양반전 하면 한문소설 누가 쓴 거예요? 연암 박지원이 쓴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송시열은 현종 때 예송 논쟁도 했고, 그 다음에 환국, 그때 두 번째 환국, 그때 장희빈 아들 세자칙봉 반대하다가 사형 먹고 죽었다. 유배가고 사형 먹고 죽었다. 그 정도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 볼게요. 다음 자로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을 옳지 않은 것은? 비변사 개사의 두 번째 줄에 도고가 시세를 조종해서 이익을 취한다. 여러분, 도고가 뭐예요? 도고. 이름에서 따보세요. 도고가 뭐냐, 도고. 뭐, 개 이름도 있는데, 도고. 그죠? 도고. 도고 뭐냐? 도고는요, 도옥점적 도매상인에서 이 사람 상업자본가예요. 도고. 그럼 이런 상업자본가, 도고, 매점매석하는 이 사람, 뭐, 대표적으로 소설의 허생전의 허생. 언제 나오냐? 조선후기죠, 조선후기. 그러니까 조선후기. 1번. 금속화폐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고려입니다. 고려에서 첫 번째 화폐 왕은 성종때인데 고려예요. 조선후기는 상평통보가 나와줘야죠. 정답은 1번. 나머지 볼게요. 담배, 면화, 상품작물 재배 맞죠? 보부상이 전국의 장시를 돌죠. 맞죠? 모내기법은 확대된다.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고 이모작도 성행한다. 맞고요. 설점 수세하면 이거는 우리 민영광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국가만 하다가 16세기 잘 안 되고 후기 때 민영광산 넘길 때 설점, 세팅 다 해준 거야. 설점. 점을 개설해주고 운영 맡긴 다음에 세금을 거두죠. 그래서 하나 정도 더 기억하면 설점 수세 다음 단계는 민간의 경영 전문가 누구? 덕대 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점 수세, 덕대, 왕 필요 없어요. 조선 후기로 보내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상현실 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는데 무예도보 통지 써 있고요. 자, 영조는 속속속, 정조는 통통통. 탕평군주 가운데 누구? 정조 얘기. 정조는 통통통 할 때 법전, 대전, 통편, 무예도보, 통지. 경제정책 가운데 뭐 시내통공 이런 게 있는 건데 정조죠. 뭐 당연히 영조가 틀리게 들어오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백수전 정계비 간도 문제인데 영토 관련 문제는 다 숙종이에요. 울릉도 독도 문제 안영복 숙종. 간도 문제도 숙종. 숙경영정 이렇게 하죠. 자, 삼군부의 부활 군 점 찍고요. 비변사가 계속 세지다가 세도정치 때 정점 그걸 깨트리고 정무기능 의정부로 돌려 군사기능 삼군부로 돌려 누구냐? 이거 흥선대원군이죠. 그 다음에 속대전의 편찬 영조는 속속속 정조는 통통통. 정답은 일단 3번 틀렸고 규장각 나오면 정조의 학술기구. 정답은 4번이죠. 규장각에서 일단 창덕궁에 규장각을 두고 능력되면 설, 신문 가리지 않고 다 등용한다. 그때 등용했던 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이런 사람이죠. 물론 정조 때 정약용도 있는데 정약용은 설이 아니에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정약용은 설이 아니야. 규장각, 검서관 확인했고요. 한양 기준 역법 만드는다. 칠정사라면 누구 때? 왕은 세종 때가 되겠죠. 세종. A급이죠. 세종 때 칠정산, 세종 때 농사직설, 세종 때 삼강이실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9번 보겠습니다. 개항기 들어왔고요. 이제 근현대사. 가라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오랜만에 신문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기억번. 한성순보는 정부에서 발행한 포인트가 두 개예요.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다. 그리고 순한문이다. 그리고 순보니까 10일 단위로 찍거든요. 방문국에서. 자, 기억번은 맞습니다. 한성순보가 특징이 좀 많아서 중요해요. 한성순보의 추가적인 특징은 84년도에 갑신정변 때 방문국 인쇄 시설이 불타요. 그래서 그때 끝나요. 일단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서재필 주도로 독립신문이 창간된다. 그렇죠? 서재필이 들어와서 정부 지원 받아서 신문을 먼저 만들어 독립신문. 네, 니은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일장기 삭제 손기정 사진 일장기 삭제 사건은 동아일보죠. 황성신문은 관련 없죠?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상업 광고가 게재된 건 한성주보예요. 주보. 주 단위로 찍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의 변화, 이걸 묻는 문제인데, 일단 강화도 조약 하면 조1 수호조규라고 하고요. 76년도에 첫 번째 외국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죠. 원문에 부속 조약이 추가로 두 개 더 있는데, 하나는 부록이고 또 하나는 통상장정 또는 무역규칙이라고 하고요. 요게 근데 나중에 개정이 돼요. 언제? 83년도에. 근데 얘는 아무리 넓게 봐도 83 개정 통상장정 얘는 강화도 조약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가번에 보시면은 자, 육칙 일본인은 양미,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써 있는데 제한 규정이 없죠. 무제한 유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 규칙할 때는 무무무에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유출에서 무제한 유출에다가 그 다음에 무항세까지 써 있죠.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지금 나번에 보시면은 이런 사료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숫자예요, 숫자. 그럼 보면 1개월이 보이죠. 그렇죠? 자, 원래 무관세였는데 관세가 들어왔네? 플러스. 그리고 무제한 유출인데 방공령이 들어왔네? 플러스. 다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달라. 그럼 일본이 왜 이렇게 조건을 좋게 바꿔주지 했는데 쓱 집어넣은 게 뭐냐? 그게 최애국 대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뒷부분 보시면은 요 1개월 보시면서 76, 83, 다음 사이에라고 묶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은 순서 문제를 꽤 잘 내요. 딱 요 범위를. 자, 보면 조미수호 통상조약하면 조미조약은 언제? 82년도.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럼 2번. 러시아가 용암포 조차를 요구했다 써 있는데 러시아가 슬금슬금 내려온다. 언제? 러일 전쟁 직전이에요. 연도는 뭐 1903인데 그냥 이거는 러일 전쟁 바로 직전에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다른 열강들이 저지한 거죠.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은 85년도죠. 나름 붙어있지만 뒤로 빠지고요. 운요 사건은 강화도의 배경이니까 1년 전에 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요건 1번 구도인데 1번 구도는 청일이 싸우는 청일 간의 구도죠. 그렇죠? 근데 지금 5번 선지 보시면 청이랑 대등하다. 한청 통상조약의 체제. 이제 우리는 대등해라는 건데 요거는 뒤에 99년도 청이 날아간 2번 구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미조약이 81에 사이에 싹 들어간다. 지금 문제는 강화도 조약 그리고 변화되는 83 개정 통상장정 다음 사이의 문제였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 볼게요. 밑줄근 사건 이후의 사실 옳은 것은 조선 왕 전하께 지난 9월 말에 대동강에서 자초한 미국 상선에 승선한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그 배가 불살라졌다는 고통스럽고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대동강 미국 상선을 불태웠다. 요거죠.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죠. 제너럴 셔모노 언제 나와요? 대원군 집권기 순서 병제 병오 시인할 때 딱 그때 제너럴 셔모노 대원군 집권기 딱 그때 일이죠. 그렇죠? 요거 이후 묻고 있죠. 자, 1번 1, 2번 두 개 묶을게요. 홍경래랑 임술은 대원군 집권 전에 세도정치 전반기 11년에 홍경래란 끝나기 1년 전에 임술, 농민봉기 1811, 그 다음에 62 해서 세도정치 기간의 대표적인 난들이에요. 두 개. 네.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는 언제 나오냐? 이거는 우리가 천주교 탄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강경한 탄압, 유하지 않아, 유박해. 그게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죠.
너무 강경한 탄압이라 황사영이 베이징 주교한테 일내려고 한다. 편지를 쓰다 걸린 거죠. 그렇죠? 이 왕은 순조인데요. 신유박해에 따라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나오는데, 자, 어제연 언제 나오냐? 병제병호 시인 척화비 건립, 병문안 정량 신광어에서 광성보의 어제연은 신광어해서 신미양요니까 다음 이유가 맞죠. 정답은 좀 쉽죠? 그죠? 정답은 4번. 나선 정벌 언제예요? 러시안 정벌. 청을 깨려고 준비하다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러 가서 러시아를 깼구나라는 북벌이 가장 활성화된 효종 때가 되겠죠. 그 제일 앞에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2번 문제 볼게요. 가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효가 들어왔대요. 박영효, 동그라미. 그 김홍집과 함께 정부를 주도한다 써 있어요. 김홍집, 박영효 함께 연립내각, 가보개혁 2차죠. 자, 그리고 지금 가가 있고 단발령 나오니까 지금 딱 뭐냐. 가보개혁 1차, 2차, 그 중에 가보 2차, 그리고 이어서 단발령 나오니까 2번 구도 넘어가서 실어, 을 할 때 저기 밑에 우리 을미, 개혁, 다음 사이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과거제 폐지는 가보개혁 1차예요. 과거제, 신문제 폐지 1차. 앞이죠. 호포제는 더 앞이에요. 대원군이에요. 교정청의 설치는 언제냐? 이 교정청의 설치 이거는 우리 동학에서 전주하약에 따라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보개혁보다 앞입니다. 그건 연도는 같지만. 그 다음에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된다. 5개 부대 조선욱의 오군영 2개로 줄일 거야. 이거는 민씨가 개화정책이 초반에 몰빵할 때 통리기무함은 그때 나오는 거죠. 통리기무함은 1880년. 통리기무함은 군제개편 이영, 신식군대 별기군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교육입국조서 나오는데 결국에 이 문제는 가보개혁 2차는 박영효가 들어왔네 연립내각 힌트 준 다음에 2차의 내용을 묻는 거죠. 그럼 가보 2차 물으면은 3개에서 끝나는 거예요. 중앙이 됐던 지방이 됐던 부채제 도입, 그리고 사법권의 분리독립해서 재판소의 설치,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입국조서. 그래서 마지막에 교육의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교육의 대상은 일반 백성 국민이다. 그래서 학교 만들자라는 학교가 한성 사범학교. 여러분 이것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설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 대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끝내지 말고 얘가 뭐로 대체될 수 있을까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은 일반 백성 국민. 여러분 국민교육 하려면 엘리트 교육은 유학생 보내면 되지만 일반 백성 국민교육은 선생님 뽑아서 교육해야죠 이제. 그래서 만든 학교가 한성사범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음 사이 하면은 얘가 정답인데 지금 문제는 또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모두 있는가? 시모노세키 조약. 그렇죠? 시러을 러시아 삼국 간섭. 그다음에 을미사변, 시러을까지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사이 할 때. 자, 정답은 가보 2차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3번 볼게요. 동학 쪽 문제고요. 3점인데 사실 3점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 문제예요. 왜냐면 특징을 많이 줬거든요. 완전히 순서 물으면 3점인데 요건 좀 그렇진 않은데 볼게요. 동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일단 동학하면 머릿속에 우리 구조는 아짜 느낌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 말로 하자 집회, 2단계 고무밀란, 3단계는 진짜 분기인데 진짜 분기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사이에 일본의 돌발 행동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 가운데 라인. 요 가운데 라인이 뭐냐? 1차 봉기 출발은 백삼봉기고요. 그 다음에 끝은 화해하면 끝나 해서 전주 화약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이렇게 머릿속에 구도를 잡고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먼저 호남 창의 대장소에서 4대 강령을 발표했다. 백산. 1차 분기 시작 백산 집결해서 창의문 발표했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황룡전적 써 있는데 백산 집결한 다음에 황토현, 황룡촌의 승리, 그리고 전주성 점령까지 해서 지금 딱 여기 얘기죠. 여기. 그죠? 황룡촌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했는가? 첫 번째 황토현에서는 지방의 가명군을 깨고요. 지방군 깨고 그 다음에 황룡촌 두 번째 전투에는 중앙의 경군을 깨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찾아주면 되고 정답은 3번이에요. 홍계훈의 광군을 상대로 농민군이 승리했다. 중앙에 경군을 깼구나.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보면 1번은 전주활기죠. 전주죠. 최지우가 처형당했다 써있는데 2번. 이거는 대원군이 죽였죠. 저기 앞에. 전봉준 체포는 동학이 다 끝난 다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만석법학의 조병감 나오는데 이건 두 번째 뭐예요? 고부 밀란 단계가 되겠죠. 그죠? 지역을 줬기 때문에 황룡촌에서 크게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4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 의병활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여러분 의병 쪽 문제 보면 세계 비교죠. 유생들은 상소운동하다가 통상실어, 개항실어, 개화실어 상소운동하다가 90년대 가서 말로 해서 안 되네? 의병 전환돼서 을미, 을사, 정미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죠. 그죠? 사료 볼까요? 이곳 지리산 연곡사에는 모르겠죠? 두 번째 줄에 일본군의 토벌작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고종의 강제 밑줄, 고종 강제 태위 군대 해산으로 뭐예요? 세 번째 정미이병이 되겠죠? 정미. 그럼 정미이병 하면 정미 7주와 부수각서로 군대 해산됐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의병 전쟁화가 특징이다. 그럼 전쟁은 전술이 필요한데 13도 모든 의병 모아봐. 13도 창, 의군. 그리고 작전은 서울로 진격하자, 공격하자 해서 서울 진공작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번에 13도 창이군. 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중연합작전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그렇죠? 만주사변 이후에 적의 적은 친구니까 연합할 수 있지. 글로 가셔야죠. 30년 초반으로 32, 33 그때로. 자, 그 다음에 최익현이 태인에서 걸기했다. 최익현은 언제 나오냐? 두 번째 의병에서 을사예요. 민종식, 최익현,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 고경명, 말도 안 되죠. 임진왜란이죠. 봉오동 전투에서 역시 일제강점기. 결국에 뭐 매력적인 선지는 3번 정도밖에 없는데 세계 비교니까 정답은 1번이죠. 의병 전쟁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5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덕수궁 내에 정관원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줄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고 구본신참 나왔다. 무슨 개혁이죠? 광무개혁이죠. 그죠? 고종 대한제국. 고종의 13년간의 꿈. 자, 광무개혁 내용 옳은 것은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2차 시작할 때고요. 공사노비법의 혁파는 갑오개혁 1차예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쪽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별기군의 창설하면 민씨가 80년에 개화에 몰빵할 때 통리기무하문, 군제개편 이영, 신축군대 별기군 그때 나오는 거니까 한참 앞쪽 내용이고요.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인데 이건 86년도예요. 앞쪽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게 딱 맞죠? 경제 쪽에서는 우리 지게발급 사업 꼭 봐야 되죠. 근대적 토지 소유 증서를 만들었다. 근데 전국적으로 완료 못하고 중간에 러일 전쟁 때문에 중단되긴 하는데 지게발급 사업해서 광무개혁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6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왔고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 자료는 신한민보 1920년에 실렸다. 자, 뭘까요? 3.1운동이죠. 그죠? 아예 대놓고 3월 1일이라고 써있죠. 3월 1일은 무슨 날? 고종의 인산일. 자, 보겠습니다. 1번 통감부의 방해 일제강점기인데요. 이미 총독부가 됐죠. 러시아 저롱도착을 저지했다. 이건 독립협회죠. 러시아가 이권 침탈할 때 저지운동 펼쳤다. 자, 의미 있는 선지는 3, 4, 5가 될 텐데 제가 이 학생운동 얘기할 때 60만 세 광주 학생 20년대 두 개를 비교하라. 3.1운동까지 섞을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순종의 인산일, 3월 1일은 고종의 인산일, 6월 10일은 순종의 인산일. 그럼 3번은 60만 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3.1운동의 한계점, 구심점이 없다, 만들자, 임시정부. 말로 해서 안 된다, 싸우자 이제, 의열단, 독립군의 무장투쟁의 시작, 이제 그게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성진의 독서회 체크. 독서회가 활동한다 언제까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3번은 60만 세, 5번은 광주학생. 정답은 4번 3.1운동.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7번 볼게요. 독립운동 이 부대 이름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가본 볼게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3점. 노은 김규식. 수험에선 잘 안 다루는 인물이야. 자, 모른다고 치고. 중간에 내려와서 보니까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이범석 등 인근 가 부대의 지도부로서 청산리 전투에서 누가 활동했지 하면 우리 북로군정서죠. 그죠? 북로군정서는 서간도, 서로군정서. 북간도 북로군정서. 요 기원이 뭐냐 하면 우리 기지건설 얘기할 때 북간도 쪽에 중광단, 간민의 중간에 서면할 때 그 중광단이 대종교결인데 그들이 북간도니까 북로군정서로 개편되고요. 그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활동을 하죠. 그냥 그걸 찾아주면 돼요. 네, 정답은 5번의 중광단 보이죠? 5번이 되어 있고요. 아닌 것들 확인하면 영릉가 전투 어흥해서 이거는 한중연합작전.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 임시정부의 광복군이죠. OSS 정진군. 임정의 제일 마지막 활동이에요. 중국의 공산당 팔로군과 연합하면 저기 화북 쪽에 빨간색들 우리 대에서 군으로 바뀐 조선의용 군 화북 쪽에 빨간색 동북항일연군 이들은 국내 침투에서 보천모인데 정답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건 김일성이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북간도 지역의 중광단, 중간에서 말할 때 중. 걔가 북간도니까 북로 군정서가 돼.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김좌진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에서 활동했다. 그렇게 연결해서 좀 기억하세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자, 문제는 1점짜리 문제라 좀 쉬운데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가운데 딸락에 보시면 동네 이름이 신안촌이래요. 끝내야죠. 연해주죠. 신안촌에다가 37년 중일전쟁 그때 스탈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저기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죠. 그렇죠.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그럼 연해주를 찾아보자. 정답은 너무 쉽네요. 2번이 되겠죠. 연해주 쪽에 단체 이름만 한번 떠올려볼까요? 성명, 권정의. 성명회, 권업회, 조금 더 발전된 정부, 의회까지 있다.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39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국어 문제 같기도 하고요.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다음은 극장 홍보지인데 시문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소개한 거래요. 아리랑에 이어서 초기 명작이래요. 그럼 시문. 자, 1번 별의 는 밤 하면 윤동주죠. 국문연구소 주로 활동한 인물은 주시경 쌤이에요. 그 다음에 토월에는 연극이고요. 유교구 신도는 박은식이고요. 네. 정답은 5번. 시문하면 상록수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국어 문제입니다, 이거. 약간 기초적인 국어, 이게 어떤 상식이 좀 필요한, 그래서 만점을 조금 맞기 위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시문의 상록수.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보고 있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주제는 간대, 자료 1, 백화점, 미스코시 백화점. 그 다음에 토막집, 극과 극을 보여주죠. 그렇죠? 내용들 쭉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네요. 식민지 근대도시의 이중성, 진짜 화려한 백화점도 있고 빈민들이 사는 토막집, 토막촌도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점짜리라 그냥 간단히 해설할게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시기. 일제강점기는 시기 구분하자. 1910년대냐, 20년대냐, 아니면 1930년대에 가서 만주사변기 우각기 때냐, 아니면 중일전쟁 준비기간부터 미나미 때냐, 어느 때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 캐러멜도 싸우고 있다.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한 이 시기래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제일 중요한 우리 두 가지 법안. 20년대 치안유지법. 그리고 중일전쟁 터뜨리고 나서,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여기서 지금 우리도 끝내겠다. 중일전쟁 터뜨리고 이듬해 발표한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라는 게 국가 총동원법. 딱 중일전쟁 이듬해 38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연도 괜찮아요. 다음 시기 하면은 중일전쟁기가 되는 거예요. 후반에. 네, 후반에. 자, 1번. 몸빼 착용 애국반. 노동력 동원 조직. 국민정신 총동원. 총력, 하부조직 애국반. 그 다음에 전시체제의 의상을 간단하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몸빼 이런 거는 다 전시체제. 정답은 1번이죠. 경성제국대학은 연도 좀 확인하세요. 24년도예요. 밀립대학에 이어지는 거예요. 밀립대학을 이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쟤네가 대학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헌병경찰 10년대.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신간회가 지원한다. 29년도. 그 다음에 5번, 뭐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 자, 이건 언제냐? 20년대입니다. 20년대. 자, 정답은 전시체제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2번 볼게요. 신채호 인물을, 사료로 줬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뭐 쭉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민회 나오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신민회가 아니라 신간회죠. 60만 세 배경으로 민족유일당 최대합법단체 신간회가 나오고, 그 신간회가 지원하는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신민회가 아니라 신간회죠. 정답은 바로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임정은 이륙양행 교통국이 있고요. 맞아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썼다. 이거는 의열단 강령이다. 강도 일본이로 출발해서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 수단은 폭력이다라고 다 부시고 파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 조선상고 4, 신채호, 아와 비하의 투쟁. 그 다음에 류승 감옥에서 순국했다. 안중근 의사도 여기서 돌아가셨죠. 네, 정답은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보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3번 보겠습니다. 현대사로 넘어왔어요. 가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 사건은 냉전 분단의 상징물인 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의 일부인데, 그 다음에 제주도 일어난 가는 가사건 뭐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자. 내용 다 끝났어요. 정부 수립 과정 쭉 볼 때 카얄포, 메가더, 모미, 원투 총회, 소총회, 가운데가 중요해 모미 정증. 근데 제일 마지막이 소총회다. 소총회. 여러분,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례 총선거 하래요. 근데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 하래요. 북한이 싫다니까. 그래서 소총회 결의사항이 남한만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해 5월 10일 날 총선거부터 쭉 진행이 될 거라고요. 5월 10일 날 총선거, 7월 17일 날 헌법 발표, 그리고 해방된 지 딱 3년 되는 그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소총회에서 분단이 결정됐으면 4월 달에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뭐냐? 제주도 4.3 사건이랑 남북 협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사료 보면 제주도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게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죠. 4.3 사건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요새. 그 정답도 거의 비슷해요. 자, 1번. 허정 과도 정부는 4.19 결과 이승만 하야, 이기붕 없고 서열 세 번째가 허정. 그래서 여기서 3차 개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 너무 길다. 국보위 하면 이거는 전두환 신군부 과도기 기관이에요. 신군부. 3.1 민주구국선언. 3, 4번 두 개 묶을게요. 3.1 민주구국선언,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언제예요? 유신 때라고요, 유신 때. 하나 남았네요.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렇죠? 그리고 공식 사과했다.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4.3 사건은 이게 정답으로 잘 나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이것은 84세 생일을 기념해서 쭉 써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우남행진곡. 자, 한능검에서 현대사에서 뭐 이승만, 우남, 그 다음에 여운형, 몽양, 뭐 김구름, 백범. 그러니까 이런 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 문제 잘 나오는 사람들은 호를 힌트로 주면 그거를 외우고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고요. 그리고 더 쉬운 힌트가 이거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를 얘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난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 이승만 재임했던 시기, 이승만 정부 시기 묻는 거죠. 넓게. 1번,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써 있는데 요거는 1970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중에 유신 조금 전입니다. 네, 1번이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나머지 볼게요. 자, 한국전쟁 마치고 휴전협정의 체결, 이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승만 정부 때예요. 조봉암의 처형, 네. 56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하고 위기 이후 그 다음에 독재 체제 강화, 그때 조봉암을 사법살인했죠. 진보당 사건. 자, 그리고 반민족행 및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의 해체, 반민법의 제정, 운영되다 해체, 전부 다 이승만 정부 초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마찬가지. 4번이랑 5번의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 중에서 이승만 정부가 12년이잖아요. 그 중에 완전 앞에 이름은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에서 요 극초반의 일들이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5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헌법 당시 시행된 시기. 예.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써 있는데, 자료는 당시 헌법 홍보문인데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키워드가 있어요. 마지막 보시면 긴급조치가 보여요. 대통령 명령 긴급조치, 이걸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있는 건 긴급명령이고요. 이건 긴급조치입니다, 조치. 포인트 단어가 조치예요, 조치. 긴급이 아니라 조치. 긴급조치. 지금 긴급명령. 그러니까 긴급조치는 유신의 시대고요. 넓게 박정희 정부, 좁히면 유신. 자, 1번. 국민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써 있는데, 자, 국민방위군, 네, 요거는, 1번. 요거는 6.25 전쟁 때 나올 거예요. 요거. 우리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군 비리, 후퇴 과정에 병사들이, 예산을 간부들이 착복하는 바람에 굶어 죽었다는 사건인데, 6.25 전쟁 때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개성공단 착공. 개성공단은 첫 번째 정상회담, 6.15의 결과인데, 실제 착공은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예요. 요 구별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미소공이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 미소공이는 저기 옆에 정부수립 과정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기본합의서에 기해서 이거 노태우 정부 때 6.2 할 때 유엔동 시가입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 때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유신의 키워드가 뭐예요? 유신의 키워드는 통일이죠, 통일. 그렇죠? 반공체제 가다가 깨지면 통일로 전환해서 당장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가 필요합니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들어간 게 그게 바로 유신이죠. 그래서 통일 주체 국민의 남은 유신 때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민주화운동 시험 문제고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호언철폐가 무슨 뜻인지, 호언철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나오죠. 뭘까요? 6월항쟁이에요. 민주화운동 시험 문제는 셋 중에 하나다. 4.5.6, 4.19,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6월항쟁, 요 셋 중에 하나고. 자, 우리가 전두환 정부를 보면 경제는 좋아하지만 민주화는 꽝이야. 저항은 6월항쟁이야. 6월항쟁은 시험에서 결과를 물을 건데 차기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약속하는 게 6.29 선언 직선제 개헌을 약속을 하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9차 개헌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이게 지금 우리의 현행헌법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호언 조치 철폐하라. 호언 철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자, 1번. 굴욕적인 한일외교 정상화에 반대한다. 한일협정 체결 전에 6.3 시위예요. 박정희 정부 때죠. 5년 단임의 직선제, 이게 바로 9차 개헌 현행헌법. 정답은 2번이죠. 6월항쟁 내면 여러분 정답은 무조건 결과예요. 그리고 전두환은 하야하지 않았다. 꽉꽉 채우고 내려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위 과정의 시민군, 이거는 5.18이죠. 삼선개헌 반대권 삼선개헌 얘기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를 언제 바꿔요? 4.19의 결과. 4.19 결과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게 3차 개헌, 내각제, 양원제가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은 4, 5, 6 이들만 단독 문제다. 그렇죠? 선지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어느 게 나오더라도 정답 고르기에 그렇죠? 연습이 될 겁니다. 풀 때마다. 그렇죠? 선지가 무조건 섞이잖아요. 그렇죠? 4.19, 5.18, 6월항쟁.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7번 보겠습니다. 47이랑 48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료가 쭉 있고요. 먼저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교서를 내려서 관료들에게 땅을 줬대요. 관자 동그라미, 관료전의 지급. 그 다음에 노급을 없앴대요. 기역니은, 관료전의 지급, 노급의 폐지. 자, 가번은 뭐죠? 네, 가번은 신문학 얘기예요. 신문학. 통일되고 전제왕권의 정점, 저기 앞에 신문학.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처음으로 직산관의 전식과를 제정을 했대요. 처음으로 뭘까요? 전식과인데 1단계에서 시정전식과가 되겠죠. 첫 번째, 시정전식과. 자, 그 다음에 답은 보겠습니다. 도평의사사 보니까 고려 끝날 때쯤이겠네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렸는데 경기, 동그라미.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야. 과전을 설치해. 그리고 이제 귀족이 아니죠. 사대부를 우대해. 경기는 사방의 근본, 과전을 설치해. 사대부를 우대해. 이거 뭐죠? 과전법이에요. 언제? 조선 건국 딱 1년 전. 왕은 고려 마지막 공양왕 때 1391 과전법.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수신전, 휴량전. 근데 왕께서 이를 없애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관리가 은퇴에도 챙겨주는 게 과전법. 은퇴에도 챙겨줘, 죽어도 유가족을 챙겨줘, 수신전, 출향전 그걸 없애버렸어 하면 세조 때 직전법이 되는 거죠. 네, 직전법은 세조죠. 현직에게만 주겠다. 그래서 이름이 직전법이죠. 그럼 순서대로 볼 때 앞에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고려 마지막 조선 들어와서 세조. 정답은 그대로 가나다라에서 1번이 되겠네요. 47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48번 볼게요. 기역, 니은, 왕에 대한 설명. 기역왕은 누구냐?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기역. 신문왕은 기역. 그 다음에 니은왕은 라번에 가서 누구냐? 세조죠, 세조. 니은. 자, 볼게요. 병부를 처음 설치한 거는, 이거는, 법병불에서 6세기 법흥왕이에요. 구주호석영하면 맞죠?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이 통일을 완료했다. 아들은 체제 정비가 필요해. 구주호석영, 구서당 십정, 대학은 국학. 니은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세조. 육조직계제 하면 태종 육조직계제. 세종 원점으로 의정부 서사제. 다시 세조는 육조직계제. 그죠? 맞아요. 초계문신제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의정부에서 초선에서 규장각에서 위탁교육 시킬 거야 해서 학술군주 누구? 정조가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된 정부 시기 보면 교복두발 자유와 통금 해제. 겉으로 볼 땐 뭔가 풀어주는 느낌처럼. 하지만 민주운동 탄압, 학생운동 탄압. 자, 이거 누굴까요? 전두환 정부죠. 기타 전두환 정부는 우리 언론 탄압할 때 보도지침, 땡전 뉴스, 땡 하면 전두환부터 얘기하기.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교복두발 자유와 해외여행 자유와 그리고 프로스포츠 이런 게 전부 다 전두환 때죠. 자, 1번. 올림픽은 88 노태우죠? 2번. 보도지침하면 땡전 뉴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네, 김영삼 정부 때고요.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 때예요. 다문화가족 지원법 하면 2008년도 이건 이명박 정부 내고 시작할 때의 내용이고요. 정답은 보도지침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사인데요. 가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써 있고요. 자, 우포늪이 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뭐 모른다고 쳐도 역사만 갖고 얘기하면 가운데 보시면 진흥왕 촉경비가 있어요. 여러분 진흥왕 촉경비, 진흥왕에 비석하면 진흥왕은 화랑도, 황룡사 이런 걸로 국력을 모으고 역사서 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때 단양적성비에다가 4개의 순수비가 있다. 4개 순수비가 어디냐 하면 북한산비, 창녕비, 그리고 북한 쪽에 황초렁비, 마운영비. 자, 그러면 이제 위치 보면 강화, 충주, 전주, 뭐 안동 써 있는데 우리 진흥왕 순수비 하면 지금 위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창녕에 우포늪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잘 모른다고 쳐도 진흥왕 순수비 얘기하면 단양적성비에다가 4개 순수비, 진흥왕 비석하면 요 5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가 된다? 창녕비가 되겠죠. 그죠? 창녕비. 1점으로 나왔는데 1점보다 좀 높여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정답은 창녕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2회 50문제 해설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질문을 댓글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정답만 바로 딱 확인하면 안 되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는 문제 푸는 방법 스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유형을 다 풀 수 있게. 그래야지 어느 문제를 만나더라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죠. 그죠? 가능한 한 번의 시험을 끝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72회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